반갑습니다. 오늘은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의 경기 리뷰입니다. 최근 6경기 무승의 늪에 빠진 유벤투스의 투도르 감독은 특유의 맨투맨 압박이 아닌 실리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경기 극초반 5-3-2로 완전히 내려앉은 유벤투스의 수비 대응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비 형태는 상대 왼쪽 풀백 카레라스를 전혀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즉 측면 비니시우스를 향한 카레라스의 패스를 경기 내내 허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니시우스가 패스를 받자 칼룰루와 맥케니가 협력 수비를 펼치는데요. 여기서 비니시우스가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꽤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드리블을 시도합니다. 칼룰루가 돌파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일단 협력 수비는 성공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레알 마드리드에게 주도권과 위험 지역을 완전히 내주고 그저 비니시우스의 컨디션이 좋지 않기만을 바라는 중하위권 팀의 경기 운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벤투스는 여기에 수비적인 세부사항을 추가합니다. 카레라스가 공을 받으면 오른쪽 메잘라 웨스턴 맥케니가 전진하는 형태인데요. 이러면 자신의 뒤쪽 귤러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맥케니는 오른쪽 스토퍼 가티에게 전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맥케니가 전진하자 카레라스는 자유로워 보이는 귤러에게 전진 패스하지만 가티가 맥케니의 요구에 응답하면서 귤러를 강하게 마크합니다. 아르다 귤러의 선택지는 리턴 패스밖에 없습니다. 다시 공을 받은 카레라스는 많이 내려온 비니시우스에게 패스. 그 사이 귤러는 가티가 비우고 나온 공간으로 침투하는데요. 저렇게 낮은 위치에서는 비니시우스도 돌파를 시도할 수가 없죠. 침투하는 귤러에게 좋은 공간 패스를 찌르지만 가티가 헤더로 막아냅니다. 전술판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벤투스는 기본적으로 5-3-2를, 레알 마드리드는 오른쪽 풀백 발베르데가 전진하는 3-2-5를 선택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레알 마드리드가 후방에서 수적 우세이기 때문에 카레라스는 너무나 쉽게 측면 비니시우스에게 패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지속되면 실점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맥케니가 전진하면서 수적 동료를 만들고 카레라스의 측면 패스를 억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원래 맥케니가 있던 위치에 길러가 자유롭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스토퍼 가티의 전진으로 길러의 돌아서는 움직임을 저지하였습니다. 다만 만약 가티의 전진이 살짝이라도 늦어진다면 돌아서는 걸 허용함과 동시에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저 위치에서 패스를 받는 레알 마드리드 선수는 상황에 따라 바뀌었기 때문에 맥케니와 가티의 수비 조직력과 집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시 경기 장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카레라스가 패스를 받자 맥케니가 전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맥케니 뒤에 귤러가 아닌 벨링엄이 위치합니다. 저지해야 할 선수가 바뀌어서인지 코프메이너스의 손짓에도 가티가 전진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추아메니를 거쳐 패스를 받은 주드 벨링엄은 너무나 쉽게 돌아선 뒤 운반 이후 측면 비니시우스에게 전개를 연결합니다. 길러가 측면으로 빠져서 패스를 받은 뒤 반대쪽 발베르데에게 날카로운 전환 패스를 찌릅니다. 이후 발베르데의 크로스가 빗나가긴 했지만 추아메니의 발 앞에 떨어지면서 위력적인 중거리 슈팅이 나옵니다. 가티가 전진 타이밍을 놓친 것에 대한 나비 효과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 대부분의 경우 가티의 수비 집중력은 대단했습니다. 이번에는 가티가 벨링엄을 향한 전진 타이밍을 잘 맞추면서 벨링엄의 리턴 패스를 강요합니다. 카레라스는 측면 비니시우스에게 패스하지만 칼룰루도 전진하면서 레알이 자랑하는 왼쪽 측면 전개가 나오지 않도록 밀어냅니다. 이 공은 다시 카레라스에게 향했고 전개는 그냥 우측으로 향하면서 위험지역으로는 가보지도 못하고 무의미한 점유율만 늘어납니다. 이런 유벤투스의 수비 구조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왼쪽 풀백 카레라스가 전진하면서 좌측면 숫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카레라스가 귤러에게 패스한 뒤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가져가 보지만 이후 카레라스를 따라 여기까지 내려온 맥케니가 귤러의 전진 패스를 끊으면서 유벤투스의 역습 기회가 펼쳐집니다. 거기다 가티를 향한 귤러 역압박이 실패하면서 블라우비치가 패스를 받는데요. 이때 오른쪽 윙백 칼룰루가 엄청난 속도로 뛰어 올라가면서 역습에 가담합니다. 이걸 저지해야 하는 카레라스는 전진했기 때문에 수비로 복귀하지 못했고 비니시우스는 수비 가담하지 않고 칼룰루의 전진을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패스를 받은 칼룰루는 일디지에게 날카로운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라울 아센시오의 헤더에 막힙니다.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경기 유벤투스의 공격 시 가장 위력적인 선수는 위디즈도 블라우비치도 아닌 칼룰루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카레라스의 전진은 위험 부담이 꽤나 컸습니다. 유벤투스의 수비 구조를 공략하는 두 번째 방법은 포켓 공간에서의 개인 기량입니다.
지금은 전진하는 맥케니 뒤에 은바페가 위치한 상황입니다. 카레라스의 패스를 받은 퀼러가 은바페에게 패스하는 동안 이번에도 가티가 전진하는데요. 은바페는 이 패스를 잡아놓는 게 아니라 공의 흐름을 살리면서 특유의 민첩성으로 몸의 방향을 바꿔 가티를 따돌린 뒤 측면으로 전진 드리블. 이후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영혼의 콤비 퀼러에게 패스를 찔렀고 반대편을 향한 퀼러의 예리한 킥이 나옵니다. 브라임 디아스가 머리에 맞추지 못하면서 기회가 무산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유벤투스의 수비가 자리 잡기 전에 속공하는 것입니다. 유벤투스의 후방 빌드업 상황, 칼룰루의 공간 패스를 벨링엄이 끊어내면서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가티는 수비를 위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데요. 이때 비니시우스가 순간적으로 가티의 앞으로 이동하여 패스를 받습니다. 역동작에 걸린 가티가 밀착 마크에 실패했고 빠르게 돌아선 비니시우스는 브라임 디아스에게 전진 패스. 브라임 역시 돌아선 뒤 균형을 잃으면서도 은바페에게 패스를 내주면서 은바페 특유의 강력한 슈팅 마무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날 엄청난 활약을 펼친 디 그레고리오 키퍼가 이걸 얼굴로 막아냅니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전 위험 부담이 있는 카레라스의 전진으로도 포켓 공간에서의 개인 기량으로도 빠른 역습으로도 유벤투스의 수비 구조를 뚫어내지 못합니다. 결국 하프타임 알론소 감독은 대응 전술을 꺼내드는데요. 유벤투스의 이런 5-3-1을 상대로 만약 안첼로티 감독이었다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제 예상은 좌우 윙포워드의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오른쪽 윙포워드도 왼쪽에 배치하면서 측면 과부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론소 감독은 조금 더 디테일한 변화를 선택합니다. 맥케니와 가티의 전진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인데요. 빌런은 오히려 가티를 끌고 더 내려오고 레알은 가티가 끌려 올라간 그 공간으로 패스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벤투스의 백스리 중 2명인 루가니와 가티가 올라갔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수비는 꽤나 큰 공간을 허용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레알 마드리드에는 이런 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막 후반전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유벤투스는 여전히 맥케니와 가티가 전진합니다. 카레라스의 패스를 받은 추아메니는 전반전엔 주로 길러에게 패스했는데요. 지금은 길러가 가티를 더 끌고 내려오고 가티의 뒤로 향하는 은바페에게 패스합니다. 그러자 스위퍼 루가니까지 끌려 나오면서 넓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만약 여기서 은바페가 어떻게든 비니시우스에게 패스한 뒤 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갔다면 득점과 가까운 장면이 연출됐겠죠. 하지만 은바페는 공을 소유하려다가 가티의 빠른 수비 복귀에 막힙니다. 지금은 순간적으로 맥케니가 올라오지 않자 카레라스와 은바페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상대를 끌어당깁니다. 이번에는 벨링엄이 이때 발생하는 공간으로 내려와 공을 받은 뒤 루가니의 방해에도 비니시우스에게 패스를 내주려다가 칼룰루에게 끊기고 맙니다. 하지만 이 클리어링은 하필 은바페에게 향하면서 비니시우스를 향한 정확한 침투 패스로 이어집니다. 왼쪽 스토퍼 로이드 켈리가 한참을 내려와 겨우 저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전술 변화로 유의미한 장면을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가지 않은 시점,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공이 투입되었고 이런 상황에서도 가티는 좋은 수비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퀼러는 그냥 왼쪽에 비니시우스에게 패스. 비니시우스가 측면에서 공을 잡았지만 지금은 사실상 고립된 상황입니다. 유벤투스 입장에선 상대가 아무리 비니시우스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니시우스가 수비 3명 사이로 공을 끌고 들어가더니 접는 동작 한 번에 칼루루를 바보로 만들고 잔발 터치로 맥케니의 역동작을 유발하면서 반템포 빠르게 왼발 슈팅을 가져갑니다. 이 슈팅은 골대를 강타했지만 박스 안에 들어가 있던 벨링엄이 기가 막히게 골 냄새를 맡으면서 마침내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알론소의 전술 변화는 훌륭했지만 그것과는 전혀 무관했던 순수 개인 기량으로 나온 득점입니다. 이제 득점이 필요해진 유벤투스는 프란체스코 콘세이상을 교체 투입하면서 맥케니가 하던 역할을 그대로 맡겼는데요.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굳이 상대의 수비수를 끌어당기는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식으로 비니시우스에게 공간 패스합니다. 칼룰루가 수비 커버에 성공하면서 유벤투스가 교체 투입된 콘세이상을 활용한 역습을 시도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전진할 필요가 없어진 카레라스가 역습을 차단합니다.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 왼쪽 풀백 카레라스의 터치 위치입니다. 득점이 나오기 전과는 다르게 득점 이후에는 전진 시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상대 역습에 대비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경기 막판에는 백파이브로 수비 숫자를 더 늘리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리드를 지키는 데 성공합니다.
마드리드 더비 참패 이후 4연승으로 엘클라시코 직전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립니다. 반면 유벤투스는 최근 7경기 5무 2패, 여기에다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투도르 감독의 입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공학자 탑채시였습니다.